자료를 제출하시려면 대출 미세 골절이 됐다고 합니다. 2, 3주 정도 방기부스를 해야 한대요. 당분간 수영도 못 가겠네요. 모두 문 닫을 때 조심하세요. 이것을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.
CCTV 촬영이 안녕하세요. 최근에 제가 읽은 이 책을 다 읽어서 독서노트 정리하려고 하는데 인상 깊게 읽은 책이라 정리하기 전에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책은 셀리시드의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. 이 책은 저자가 50세가 넘어서 쓴 첫 소설이라고 해요. 조금 늦은 나이에 데뷔하셨지만 이런 책을 남기셔서 굉장히 멋지시기도 하고 또 저도 아직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. 이 소설은 실제로 1970년대에 물속에 잠기게 된
콜로라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. 이 차례를 보시면 1948년부터 1971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콜로라도가 수몰되기 전과 그 이후의 과정을 담고 있고 그것과 함께 한 소녀의 성장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소설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. 이 책이 저희 집에도 있는데 가제가 노래하는 곳의 저자인 델리아 오원스도 70세에 처음 출간한 소설이라는 점과 습지를 배경으로 하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. 물론 다 읽어보면 그 흐름과 내용은 전혀 다른 소설이고요. 저는 이 두 책 다 좋았지만 더 좋았던 책을 한 권 선택하라고 한다면 흐르는 강물처럼이 더 제 취향에 맞았어요. 이 소설은 17살 소녀가 아버지, 외삼촌, 남동생과 같이 살면서 혼자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집안일을 다 맡아 하고 또 남은 시간에는 농장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바쁘게 살고 있다가 한 소년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돼요. 근데 그 사랑이 쉽지만은 않아서 소녀는 그때부터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게 되고 이 소설의 내용이 숨가쁘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. 저는 이 소설 초반의 사랑 이야기까지는 가슴 졸이면서 보았고 또 중반 이후에 주인공이 성장해 나가면서 자연과 함께 삶을 일구어 나가는 그 부분이 초반보다 특히 좋았어요. 이 책은 400페이지 정도로 은근 두께가 있는 소설이긴 하지만 재미있어서 술술 금방 읽었고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 책의 독서 노트를 정리해 볼게요.